시간이라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디 잠깐 가서 간담회 자리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원래 그 주제는 아니지만, 거기에 그 자리에 SBS 다큐멘터리 PD님이 오셔서 함께 했거든요.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한 10년 전부터 환경호르몬에 대한 그런 다큐를 많이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뭐 환경호르몬의 역습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쭉 그거에 대해서만 다큐를 찍고 7편? 8편 정도 방송이 됐었나 봐요. 저도 한두 편은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러 외국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환경 호르몬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이제 방송을 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거에 대한 게 이렇게 많지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환경 호르몬에 대한 게 큰 이슈가 된 거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화학 뭐 이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신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오늘 잠깐 동안의 얘기를 들었지만 굉장히 이제 무서운 다는 거를 알게 됐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 우리가 자꾸 소리를 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환경 호르몬, 뭐 요즘 나오는 GMO, 바디버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나 어떤 총괄하는 부서가 외국에는 한 부서에서 그걸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체계가 잡혀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게 뭐 예를 들어 플라스틱 컵을 내 음식이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유해 성분을 하는 거는 뭐 산자부도 연관이 돼야 되고, 음식은 뭐 식약청 또 화학계통 그리고 또 유통되는 과정은 또 어떤 부서에서 여러 부서가 이렇게 합쳐져서 의견을 수렴을 하니까 굉장히 부서 간에 서로 갈등도 많고, 그래서 뭔가 제대로 어떤 규제나 어떤 처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냥 덮어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미루는 것도 있고, 서로 자기의 힘겨루기를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아무튼 그것까지는 뭐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주제는 그분의 말씀은 환경 호르몬이 10년 전부터 다큐를 찍었으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쭉 지켜본 사람 어떤 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분 말씀은 환경 호르몬을 하나도 이렇게 우리 몸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은 되도록이면 덜 노출하고 많이 배출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이러저러한 많은 얘기들을 잠깐이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느꼈지만,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는 우리 신체에 어떤 유해를 끼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저희가 마음, 정서적인 거, 그리고 심리적인 것도 굉장한 환경 호르몬에
노출돼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회용 용품, 플라스틱 용품, 안 좋은 화학적인 물질을 우리가 섭취하거나 만짐으로써 심리적인 불안이나 심리적으로 갈등이나 이런 걸 겪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인체에 유해한 환경 호르몬이 있듯이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요즘은 굉장히 그런 환경 호르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안 좋은 상황들이 많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떤 근거나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아니면 그 증거도 없이 굉장히 많은 말과 책과 강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은 좋은 얘기죠. 대부분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살아가면서 지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켜주고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막 자고 일어나면 우후죽순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걸 요즘 느끼거든요. 마치 내가 안 좋은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것 같은, 어떤 때는 그런 걸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 건 좀 피해야 될 얘기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현혹시킨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어떤 말을 듣고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 마음의 상처를 더 받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좋은 얘기고 정말 이렇게 우리한테 해가 되지 않는 정말 유익한 말들이 있죠. 제대로 검증도 되고 어떤 논리적 어떤 증거도 있고 그런 얘기들조차도 어떨 때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유익하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요즘에 나를 다스리는 법, 그리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물론 100% 공감이고 100%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듣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말 이제 누가 나를 굉장히 서운하게 하고 나의 화를 막 이렇게 돋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화가 나죠.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 얘기나 글은 뭐냐면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화를 가라앉히고 잠시 생각을 해서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뭐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용서라는 그런 큰 틀을 그 안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또 이해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용서 못할 것도 없고, 또 용서를 함으로써 상대방보다는 내가 훨씬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느 때는 왜 나만 그래야 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상한가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글을 보면 그래야겠다. 맞아, 이게 100% 맞는데 근데 불뚝불뚝 마음 저편에서는 근데 왜 나만 이 방법을 찾아야 돼? 왜 나만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상대방을 바라봐야 돼?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 이것 때문에 어느 때는 더 속상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내가 이렇게 서운한데, 나는 정말 펑펑 울 정도로,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내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나는 들었는데 왜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되고, 나는 내 마음을 한번 더 내가 더 다독여야 되고 그래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를 그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드는 게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어느 때는 굉장히 서운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제대로 잘 그 길을 왔음을 돌이켜 볼 때는 그런 좋은 지침에 따라 행동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한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거는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한번 터트리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만 참아요? 여러분 속상하시잖아요. 속상한 건 속상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네가 잘못됐다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한번 욕 한번 여러분 욕을 한번 너는 어떠한 사람이야 하고 욕 한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매번 화가 날 때마다 화를 내고 저 사람이 조금 나한테 서운한 말을 했는데 그걸 크게 부풀려서 내가 지금 다른 일이 막 겹쳐서 화가 나는 건데 저 사람이 한번 탁 건드려서 내가 폭파하는 건데 그걸 막 그 사람한테 쏟아낸다? 그거는 잘못됐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나를 잘 다스리고 웬만하면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고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단전에서부터 뭔가 끌어오를 때는요, 여러분 한번 터뜨리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렇게 많은 이해와 용서와 배려를 쭉 해오시던 분이 터뜨린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의 뭐 신체적인 위해를 가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서운한 건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고 네가 이렇게 말을 해서 나는 서운했어. 나는 가슴에 구멍이 났어. 나는 한쪽에 멍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쩌면 그게 나 혼자 풀어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모르고 한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진정한 사과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그걸로 한번 싹 씻겨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 용서도요. 상대방이 모르고 했거나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데 내가 용서에 이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저를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오만이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나보다 더 아래로 보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 아니죠. 내가 상대방이 나보다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갑이고 그 사람은 을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용서하시면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 마음 다스리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나를 다스리는 길, 뭐 나를 힐링시키는 방법, 뭐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내가 너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내 중심을 잡는 법, 이런 게 너무나 많은 좋은 글, 좋은 말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그런 좋은 말들이 나한테 마치 내 신체에 해를 끼치는 환경 호르몬처럼 그런 상황이 되게끔 그 너무나 좋은 말, 좋은 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 마음에 해가 되는 그런 상황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 말씀에 따르면 사탕발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검증되지 않은 그런 환경 호르몬 같은 그런 얘기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건 어떻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는 능력은 되시는데 그때 내 상황, 내 현재의 어떤 닥친 일 그것 때문에 잠깐 흔들리셔서 그런 내 심리적으로 유해한 어떤 말이나 글에 현혹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나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잘 극복하는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그거는 충분히 환경 호르몬에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정신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 호르몬을 적당히 멀리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번쯤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화도 한번 내고요. 욕도 한번 하고요. 소리도 한번 꽥 질러보는 거. 그거 저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번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쟤는 이상한 사람이야. 맨날 화만 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죠. 여러분,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또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제 방송 자주 자주 들으시면서 훈련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올바른 길, 그리고, 올바른 화내는 법,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 법보다는 저는 화를 내는 법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 마음에 드시죠? 우스갯소리고요. 아무튼 여러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시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환경 호르몬은 배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확 한 번씩은 배출시키는 그래서 내가 마음을 그래서 더 비울 수 있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